그럴 때는 항상 코비돈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채널 인싸닥스입니다. 최근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감염자들이 계속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예방수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의사들은 어떻게 손을 씻는지 궁금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2번이나 써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손 씻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손 씻기랑 의사들은 수술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손을 씻는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라마 리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손 씻기가 나오고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제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장면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손 씻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화장실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손이나 핸드폰 이런 데가 더 더럽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의 첫 번째 조건이 손 씻기라는 게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손을 씻을 때는 손가락 사이사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잘 씻어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씻어주셔야 됩니다. 학교나 이제 뭐 초등학생들부터 손 씻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를 설치를 해서 1830 손씻기 캠페인을 했었어요. 2008년도에는 손씻기 365 캠페인을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손씻기 캠페인을 만들어서 항상 해왔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만큼 또 손 씻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루에 손 몇 번 정도 씻으시죠? 근데 우리는 진짜 자주 많이 씻잖아요. 씻잖아요. 우리는 네. 많이 씻죠. 진짜 막 환자들 드레싱 한 번 하고 날 때마다 맞아. 씻으니까. 감염 확산의 가장 중요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문질러서 소독하는 손 소독제의 경우에는 20초에서 30초, 물과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돼요. 40초에서 60초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단계 손바닥을 문지른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3단계 손가락을 끼고 문지른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른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며 문지른다. 6단계 손가락 끝을 다른 편 손바닥에 문지른다. 짜잔. 이렇게 앞에서 수연쌤이 보여주신 이 단계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WHO에서 정한 손 씻기 단계입니다. 방법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요즘 막 다 붙어있고 병원에도 다 화장실마다 그 6단계가 다 붙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거든요. 손을 어떻게 건조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손을 똑같은 방법으로 씻고 나서 종이 타월로 건조하는 거, 면 타월로 건조하는 거, 핸드 드라이를 사용하는 거. 근데 드라이를 사용하는 것도 그냥 드라이로 말리는 거, 손을 비비면서 드라이로 말리는 거 이렇게 해서 나눴었는데 결과가 엄청 흥미로웠단 말이에요. 예상해봐요. 뭐가 제일 깨끗했을 것 같아요? 핸드 드라이어가 아닐까요? 왠지 지저분한 어떤 타월에 닿는 거니까. 우슬쌤은요? 저는 근데 뉴스에서 핸드 드라이어가 좀 세균이 안에 많이 번식하고 있다고 그런 걸 봐가지고 핸드 드라이어는 아닐 것 같고 결과는 가장 좋은 건 종이 타월이라. 그 다음은 드라이어인데 최대한 손을 닿지 않고 그냥 말리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이랑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 비비는 거랑 그냥 말리는 거랑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손을 비비게 되면은 반대쪽에 있던 세균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저희가 수술방에서 손을 씻을 때도 절대 이제
두 손이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하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공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자꾸 문지르게 되면 이 피부 표면으로 다시 또 올라온다고 해요. 애써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속 안에 있던 세균들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손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는 종이타월이나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마찰하지 않는 거 또는 자연 건조를 통해서 건조를 시키는 게 가장 세균을 번식시키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조하는 건 이제 세균이 어떠냐 이런 거고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손 씻는 단계까지는 좀 잘 지켜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의사들은 수술방에 들어갈 때 뭐로 어떻게 손을 씻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과 함께 쓰는 소독제가 있고 물 없이 사용하는 젤 성분의 소독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두 가지 물과 함께 사용하는 소독제를 쓰게 돼요. 클로렉시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4% 클로렉시딘 글루코네이트와 포비돈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7.5% 포비돈 아이오딘 소독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거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쓰고 남은 걸 갖고 왔는데 헥시클렌 브러쉬액, 이게 바로 이제 클로렉시딘 베이스의 손 소독제가 되겠고요. 솔 모양으로 생겼어요. 물을 묻혀서 비벼가지고 쓰는 거. 이게 보면은 포비크린 브러쉬액 이렇게 적혀있죠. 포비돈 아이오딘 베이스의 손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어떤 거를 쓰냐 이런 것도 사실 개인 취향인데요. 어떤 걸 쓰시나요? 저는 헥시클로를 저도 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요걸 쓰게 되면은 염색? 그쵸. 색만 봐도 약간 노란 빛이 돌잖아요. 이게 이제 손 표면에 약간 이제 노란색으로 착색 비슷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헥시크린 브러쉬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저도 사실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피부에 자극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포비돈을 쓸 때는 손에 뭔가 트러블이 잘 안 나는데 헥시크린을 쓰면은 좀 그날 좀 뭐가 오돌토돌하게 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뭐 각자의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필요시 써야 되는 부분들이 각자 또 정해진 부분들이 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중이 내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헥시타놀은 쓰지 않아요.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는 내이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 후에 그런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포비돈으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클로로헥시딘으로 소독을 하는 게 세균이 얼마나 죽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얘가 조금 더 그런 수적인 면에서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포비돈이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포비돈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까지 소독을 했는지를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균을 커버하는 어디까지 죽일 수 있는 범위가 약간 다르고 지속성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비돈이 무조건 뭐 헥시타놀보다 안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독제들이 또 있잖아요. 1% 클로로헥시딘 글루코네이트에 61% 에틸 알코올을 섞은 그런 젤 성분이나 45% 에탄올에 18% 프로파놀을 혼합한 그런 성분들의 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알코올 젤 이렇게 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수술장에서는 깨끗하게 오염 없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발판을 밟아서 쭉 짜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보통의 손 씻기 과정은 1분 정도로 설명을 하지만은 외과적 손 씻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균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한 2에서 6분 정도 충분히 손을 씻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혹은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균 장갑을 낄 거 아니냐, 그럼 손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장갑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균의 배출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손이 깨끗해야 장갑을 끼더라도 그 사이사이로 균이 올라오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2분에서 6분이지 6분 씻기는 사실 진짜 어려워요. 6분 다 씻고 들어오면 뭐하냐? 뭐 6분 동안 손 씻어? 손 씻으러 들어왔냐? 뭐 이럴 수도 있죠. 일단 장신구를 모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네일 클리너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손톱 밑에 낀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요. 헥시클린 브러쉬 혹은 포비크린 브러쉬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손을 씻게 되는데 팔꿈치 위에 5cm까지 이제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팔을 조금 걷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전반적으로 물에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비누를 까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손끝부터 손가락 사이를 먼저 충분히 닦아줍니다.
손톱 밑을 씻어주도록 하고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충분히 닦아줍니다. 팔꿈치까지, 팔꿈치 위에 5cm까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비누를 버리고 흐르는 물에 손, 팔, 팔꿈치 순서로 헹궈낼 건데 손을 팔꿈치보다 높게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데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수술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아바가드라는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게 되는데 충분히 따서 손톱 밑에부터 충분히 닦아줍니다. 충분히 닦았으면 남은 손 소독제를 가지고 손부터 위에 팔꿈치까지 원을 그리면서 팔꿈치 위 5cm까지 충분히 손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닦아줍니다. 한쪽 손바닥에 소독액을 받아서 마를 때까지 양손을 충분히 닦아주겠다. 다 말랐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곳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수술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손 씻는 게 뭔가 되게 어렵고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학생 때나 인턴 때나 처음 했을 때는 혹시 오염될까봐 엄청 벌벌 떨면서 하고 그리고 막 수도꼭지 이렇게 닿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맞아. 네.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손 씻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씻어봐가지고 이제는 눈 감고도 눈 감고도 드라마에서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맞아요. 얘가 딴딴딴 메스 뭐땀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씻은 물이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게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이렇게 씻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닿으면 안 되잖아요. 씻고 맞아요, 나면. 맞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맞아요, 자세가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로봇처럼. 너무 높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네. 아래로 내려도 안 되고 이게 가슴 정도. 맞아요. 딱 이 뒤로 정도. 이제. 하루에 수술이 10개 있으면 10번 다 이렇게 손을 씻어야 돼요.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손을 씻으면 알레르기 반응처럼 피부 염도 발생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약 먹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일회용으로 돼서 부드러운 솔 부분이 있는 데도 있지만 뭐 다른 병원들 가면은 다회용 솔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솔 부분으로만 닦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엄청 아파. 피부가 뻗어나가는 기분이에요. 그걸 진짜 계속하면 아프다. 여러 번 하면.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가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에 따라서 개인 방역 위생 관련해가지고 손 씻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혹시? 저 충분히 거의 설명한 것 같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제 생각에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어떤 약품이나 뭐 이런 거를 본인이 아시면은 그거를 좀 쓰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계속 씻는 거는 우리 피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 소독 비누로 막 꼭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 시중에 있는 비누나 알코올 젤 성분으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물하고 비누만 있어도 손 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